파트는 개념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개념 테스트부터 보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식이 없으면 문제 접근을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야 이게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수학은 항상 정의하고 성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금요일날 한결 왔었잖아. 그때 방정식의 정에서부터 시작했지. 근의 뜻, 근의 의미. 그게 지금 계속 쓰여 안 쓰여? 쓰여. 방정식은 뭐야? 미지수나 변수 x값에 따라 가끔 참이되는 등식. 그래서 그 등식은 변형할 수 있어 마음껏.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래서 그게 참여될 때의 미지수 값이 근 또는 행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정리하면 는 0인 거잖아. 그 식에 집어넣으면 걔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되는 애들인 거야. 그럼 계속 그걸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나고 부등식은 완전 또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한번 봐볼게요. 연립 방정식. 언제 했어요? 저요? 다 같이.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연립 방정식. 우선 이런 방정식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미지수가 몇 개죠? 두 개. 식이 몇 개죠? 하나인데요. 식이 하나죠? 그럼 미지수 개수보다 식이 모자라지? 네. 이러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x하고 y는 무슨 수죠? 복소수죠? 방정식은 복소수단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복소수일 거고. 그럼 x, y는? 또 저는 내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 지금 녹화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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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왜? 또 가야 돼? 아니요. 갔다 왔냐? 그래서 예를 들어 x가 1이면 y가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죠. 자, 미지수 개수가 랑 식의 개수가 같으면 차수가 근의 개수였어. 3차 방정식 3개, 4차 방정식 4개 이랬단 말이야. 연립 방정식이 되면 미지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모자라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해는 보통 무수히 많아요. 이거 하나 썼지만 대입해서 만든 거잖아. 가끔 이런 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선생님 이거 미지수 모자란데 지금 모자란데 어떻게 풀어요? 대입해서 풀어야지. 그럼 분명히 앞에 뭐가 붙어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이 붙어 있거든. 그래서 그의 개수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많게 나온단 말이지. 자, 이런 게 연립방정식이죠. 자, 위에 있는 기억 1번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상 무수히 많고요. 2번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상 무수히 많습니다. 이해가니? 근데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 순서상은 어떻게 되죠? 하나밖에 없거나 무수히 많거나인데 얘는 지금 한 개죠. 이걸 우리가 함수를 사용해서 표현해보면 어떻게 돼? 2y는 3x 마사 y는 2분의 3x y 아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지.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2분의 3인 그래프 하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2인 요런 놈이 돼서 요 해는 고점의 x좌표 y좌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 구하거나 했을 때 방정식을 만들잖아? 그걸 우리 줄여서 교점의 방정식이라고 만들었잖아? 그것도 연립방정식 푼 거란 말이야 사실. 이해가겠니?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다뤄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다 알죠 이제.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의 1차 연립방정식의 기본 형태를 봐보면 보통은 정리하면은 요런 꼴로 만들어 놓고 많이 시작을 해요. x하고 y의 1차식 두 개가 있고 걔를 만족하는 애가 되는데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가 한 쌍이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단 말이야.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면 해가 한 쌍이야. 한수로 생각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A'분의 A가 B'분의 B랑 같고 얘가 C'분의 C랑 다르다면 해가 없음이야. 아까도 했지만 함수로 생각하면 평행하는 거지. 나란에서 만나지 않는 거야. A'분의 A가 B'분의 B가 C'분의 C면 해가 무수히 많음이에요. 얘가 있어. 그래서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함수의 그래프 생각하면 한 점에서 만나요. 얘는 나란에서 안 만나요. 얘는 겹쳐요. 그래서 무수히 많아요. 1번, 2번, 3번이죠. 이해가 있니? 자, 특이한 모양의 1차 연립방정식인데 특이한 모양의 1차 연립방정식인데 x 더하기 y가 얼마네? 8 y 더하기 z는 5 z 더하기 x는 7. 자 이런 거 수학꼴이라고 하잖아. 이거 어떻게 풀까? 결국은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감법을 사용해서 풀잖아. 가감법을 하면 어떻게 되죠? 문자가 한 개로 줄죠. 그럼 교방은 뭐 한 거야? 대입법 쓴 거거든. 또 가감법을 썼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문자가 몇 종류가 돼야 돼? 연립방정식의 기본 해법은 미지수가 한 종류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다 다른 유형으로 외우더라고. 이게 본질은 그거거든. 문자가 x, y, z 3개 있거나 2개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럼 나는 미지수가 2개 있는 놈 대입 필수밖에 못 푼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자를 한 종류로 만들어줘요. 그럼 난 어떻게 할 거야? 이 2개에서 빼. y가 지워지죠. 그럼 x하고 z에 대한 식 2개 나오니까 연립을 하면 또 한 종류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해도 풀리지만 이건 특이하게도 다 더해버리죠. 그럼 2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0인가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야? 10. 자 그럼 z가 얼마야? 2겠지. 왜? x 더하기 y가 8이거든. 자 x가 얼마야? 5겠지. y 더하기 z가 5니까. 나 y가 얼마겠어? 자 순환꼴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2차 연립방정식의 유형을 쓰고 각각의 해결 방법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3번에 1번은 이런 얘기야. 하나는 2차식이고 하나는 1차식이 주어진 거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x제곱 빼기 y제곱은 16 x 빼기 y는 4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그럼 어떻게 하는데? y는 뭐랑 같아요? x 빼기 4랑 같죠? 2번식을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2번식, 1번식이 돼 있다. 풀리겠지. 기본적인 세팅은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한다?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형태로 풀어주는데 자
자, 문제마다 되게 특이한 꼴들이 있거든. 얘는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위에 1번식을 인수분해하면 2래. 근데 얘가 얼마야?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얼마야? 그래서 줄이 연립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저런 방식을 보는 게 좀 유니크하고 특이한 거잖아. 저게 시계 모양이 눈에 있다면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고 훨씬 편해질 수,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죠. 시간적으로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근데 이런 애 같은 경우는 훨씬 빠른 거지. 생각보다 좀 더 빠른 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 왜지, 강현아? 시간이 많이 그렇죠. 시험 보면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항상 결국 뭘 써야 돼? 노력과 시간을 써야 저런 게 보이고 익숙하게 접근이 가능해.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해. 물론 풀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아 저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저런 유형 중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아 저거 저렇게 푸니까 숫자 바꿔가지고 계산하면 배워가는 게 너무 모자라.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유형별로 지금 우리가 뭐 해보는 거야? 정리해보는 거야. 2번은 2차와 2차 꼴이 있거든요. 얘는 좀 상황에 따라 달라요. 2차와 2차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2차하고 2차 있으면 몇 차가 필요하지? 1차식이 필요해. 왜? 문자를 한 종류로 만들기 위해서는 1차식이 필요하다고.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그러면 첫 번째 상수항이 0인식을 찾아. 얘는 100%는 아니야? 95%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거 상수항 0이잖아. 그럼 고합곱이잖아. 이렇게 말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1차식이 나오죠. 인수분해하면 이렇단 말이야. 자, 둘이 곱해서 0이래.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y가 무수히 많은데 걔네들은 둘 중에 하나야. x가 뭐랑 같거나 2y랑 같거나 x가 빼기 y랑 같은 애들일 거야. 그래서 얘 한 번 대입하고 얘 한 번 대입해.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한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거든. 근데 대입하면 두 개지. 얘 대입이 두 개지. 이게 네 개 나와. 그 중에 반복되거나 중근이 나오면 3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1차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되게 핵심이야. 두 번째 유형 2차항이 소거되는 식인가. 잘 봤더니 1번식하고 2번식 두 개가 주어졌는데 적당히 곱해서 빼니까 또는 더하니까 2차항이 다 날아가고 1차식만 1차항만 남았어. 1차식이 나온 거 아니겠니? 이게 주로 이런 경우는 어떤 애들이야? 상수항이 0이 아닌 거 두 개가 주어져 있는 형태는 특이한 형태가 되겠지. 세 번째, 상수항 소거. 더하거나 빼도 2차항이 안 지워져.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야. 상수항이 둘 다 있는데 2차식 소거도 안 돼.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되겠지, 상수항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상수항을 소거하면 이런 애가 나온단 말이야. 상수항이 0이지. 그럼 소거한 다음에 뭐 하면 돼? 인수분해를 하면 내가 원하는 1차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다. 지금은 뭔가 정신없이 빨리 나가는 것 같겠지만 문제를 보면 또 바로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기본적인 2차에 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연립방정식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야. 그러니까 접근 방법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분류하면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분류 안 하고 그냥 문제마다 하나씩 접근하다 보면
그 판단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험장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했는데 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 땀이 팍 나고 그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을 하죠. 하던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 식을 잘 읽는 게 중요하고 그 모양이 어떤가를 봐야 되니까 뭐가 기억해야 돼? 이런 내용 조치가 기억이 돼야 돼. 기억을 안 하고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다 야매야. 다 찍는 거라. 4번에서 특수한 형태의 연립방정식인데 xy 더하기 x 더하기 y는 1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 여기도 2000식이고 여기도 2000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저게 상수항이 0인식도 없고 상수항을 소거하니까 위에다 13 아래다 11 곱해가지고 빼야 돼. 인수분해가 되겠지만 하고 싶지 않죠. 근데 모양을 봤더니 뭐뭐뭐 있어요. x, y가 있고요. x 더하기 y가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죠. 그 세 개가 우리는 뭐에서 나왔지? 그렇지. 곱셈 공식 중에서 곱셈 공식의 그렇지. 변형. 또는 방금 전에 근거 계수와의 관계에서도 계속 나오는 형태인 거잖아. 이게 패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수학은 패턴을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거야. 얘가 알파 p x, y를 q로 접근. 물론 이거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두 번 풀어야 되거든. p하고 q로 했다고 쳐보자. 위에 식은 어떻게 돼? p 플러스 q가 얼마예요? 11이고 아래는 p제곱 마이너스 2q가 13이거든요. 그럼 대입해줘야죠. 1차식은 2차식.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2p 마이너스 22 빼기 13은 0이 되나요? 따라오니?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1 그러니까 p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35가 0이고 7에 5에 여기 마이너스인가요? p가 얼마? 7 또는 p가 마오가 나올 테고 p가 7이면 q는 4 p가 마오면 q는 16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x 더하기 y가 얼마인 거야? 7인 거고 x, y가 4인 애가 남았어. 이해가니?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빼기 5고 x, y가 16인 애가 남았어. 왜? 마이너스 7이고 아 마이너스 7이고야. 그러면 7이니까 18 오면 6 빨리 말해줘라. 나쁜 놈이죠. 시간 틀려놓고 제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이렇게 대입을 해도 되고요. 가끔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어. 자, 내가 구하는 x, y가 합이 마7이고 곱이 18인 애거든? 그런 애는 어떤 2차 방정식에서 요놈의 두근이 xy 아닐까? 왜? 두근의 곱이 18이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7인 t가 두 개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푸는 애인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굳이 이 개념 자체가 되게 헷갈리고 저게 왜요라고 하는 걸 정말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방금 전에 그게 수학적인 의미가 있다면 강요를 해서라도 외우게라도 할 건데 크게 차이 없어. 그냥 대입해. 왜냐면 들어온 문제들은 아까처럼 그렇게 2차 방정식으로 예쁘게 안 풀려. 그냥 x에다가
y나 7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이거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 x 나오면 y 나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5-x 대입해서 전개해서 x 구해서 인수분해 되면 땡큐인 거고, 안 되면 근해 공식 가는 겁니다. 굳이 뭐 그걸 2차 방정식의 개수고 그 근이 x, y고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그 수학적으로 풀 때 뭔가 식으로 예쁘게 차차차차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아마 한계를 알까? 선생님 그냥 복소수에 세제곱 시키고 네제곱 시켜보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복잡한 걸 만들어? 대수를 써야 되는 게 있고 대수를 안 써도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n제곱에 대한 상태나 n제곱 더하기 n제곱 분의 1을 구하고 싶어, 그치? 그럼 다들 뭐 생각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자고 있단 말이지. 넣어서 계산해야지. 산수는 수학의 기본입니다. 이걸 산수로 갈 거냐 식으로 갈 거냐는 취향의 차이인 거고, 식으로 했다고 멋지고 산수로 그냥 계산했다고 뭐 후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특히나 그게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단원 끝나고 배울 경우의 수에서 되게 중요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경우의 수 세는 거. 어떤 일에 대한 결과들 다. 그거 적는데 적으면 맨날 뭐 선생님 꼭 노가다로 풀어야 되나요? 그게 왜 노가다야? 노가다가 아니거든. 어려운 문제일수록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 규칙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야. 1200개 정도 적어야 규칙이 보이는 어떤 애들도 있어. 그게 수학인데,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 버릇. 근데 중학교 올라와서 뭔가 문자로 푸는 거. 초등학교 때의 그 별표 동그라미를 문자로 풀면 쉽잖아. 그렇게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규칙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 어떻게 보면. 그게 직관이고. 그러니까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산 자체를 굳이 식으로 길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한 거나 잘 써라. 이런 건 오히려 문자로 해서 일반화가 돼야 돼요, 이 개념들. 이게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몇 분이야? 56번.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쵸? 개념 테스트 찍어 놓을까요? 그래서 딱 반점 했죠, 개념 테스트? 나연이가 오늘 올까 못 올까 답이 없던데. 안 올 것 같은데. 부정방정식은 수요일날도 8시부터 9시 8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은 이거 할 거야. 앞에 1시간은 문풀하고 7시 반까지 와서. 왜 가방을 싸? 안 끝났어? 자식아. 자, 우리가 부정방정식은 이미 이제 나경이지? 나경이는 나랑 안 했으니까 모를 거고, 우리는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하면서 이거 한번 푼 적이 있어요. 정수 x, y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부정 방정식에서 이 부정이 투부정사의 부정이에요. 그 투부정사의 부정은 똑같은 한자어거든.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거야.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애들이야. 미지수 몇 개? 몇 개? 미지수 몇 개? 아, 2개. 잘 말해. 말하잖아, 선생님. 잘 듣고 잘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잘 못 듣고 잘 못 읽어. 핵심이 뭔지 잘 들어가야 돼. 문자가 두 종류야. 식은 한 개야. 모자라지.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해왔던 건데 그걸 구별을 못 한단 말이야. 조금 무수히 많아. 그래서 정수란 말이 없으면 무수히 많으니까 정수라고 해놓은 거야. 그러면 단어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이름의 뜻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얘들아.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해가 무수히 많은 애인데 이런 조건 때문에 몇 개 알면 그 중에 몇 개만 답을 쓰는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 어떻게 했지, 흥결아? 본 적은 있죠. 이걸 인수분해할 거예요. 좌변, 부분적.
그러니까 x, y가 나오려면 x의 1차식과 y의 1차식을 곱해야 됩니다. 기억나죠 이제? 그리고 되게 문제가 그거야. 꼭 이렇게까지 가야 저거요 이런 거지. 시험장에서 제일 쓸모없잖아. 선생님이랑 했는데 선생님이랑 한 건데 난 지금 못하겠어. 왜지? 이번에 많이 느꼈잖아. 선생님 다 했던 거에서 나왔잖아. 개확산이 났잖아요. 왜 선생님이랑 배웠던 기억만 나고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날까요? 왜죠? 왜일까? 여러 번 안 해서. 그치, 반복하지 않는 사람. 내가 내 거가 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사람. 세 번 치고 끝나면 니네가 천재야. 세 번 치는 애들은 4번, 5번씩 풀어봐야 되고 계속 확인해봐야 돼. 그렇게 돌렸는데 그럼 뭐 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산수만 한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해봐야 되거든. 그래야 내게 돼.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여기는 누구한테 나온 거야? 여기서 나왔겠지. 여기 뭐가 있어야 돼? 4가 있어. 여기는 플러스 1이 있어. 위에 식하고 아래 식은 지금 같아 안 같아? 안 같아. 이걸 전개하면 x, y 마사 x 플러스 y 빼기 4가 있는 거죠. 여기 빼기 4가 없었잖아요. 양변에 빼기 4한 거니까 여기가 얼마야? 6인 거지. 그러면 곱해서 6인데 x, y가 정수래. 정수. 그럼 x 빼기 1은 뭘까? x 플러스 1 정수일까? 유리수일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까? 14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 4 나오니까 14네. 오늘 계산이 자꾸 틀리네요. 많이 틀려요 원래. 어쩌라고. 많이 틀리면 안 되는데 오늘. 자, 다시 x가 정수야. 그럼 x 플러스 1은 정수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정수여야 되죠. 유리수 안에 두 개가 나뉘지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죠? 정수에다 1 넣으면 정수예요. 정수에서 4 빼면 정수예요. 둘이 곱해서 0이 아니라 얼마래? 14래? 그럼 1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1하고 14 마이하고 마이너스 14 2하고 7 마이하고 7 끝이죠? 맞습니까? 이해가요? 안 깠었어. 왜 끝났어? 7하고 2도 있잖아. 7하고 마이도 있고 14하고 1도 있고 마이너스 14하고 마이도 있으니까 몇 쌍이야? 8쌍이 많아 안 많아? 많아. 그러면 부정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해가겠어? 여기까지 했고 이번 주 주말에는 부등식까지 끝내는 게 목표예요. 계속 주중에 보충하고 영상 찍어가지고 그냥 공부시켜버릴 거야. 왜냐면 와서 하나 집에서 하나 어차피 안 하는 건 똑같아. 어차피 안 하는 건 똑같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개념은 문제의 대표 예제까지는 다 한 게 어디까지냐면 아이고 그랬어 152쪽까지는 다 풀어갖고 와야 돼. 반복수학도 해당하는 거 풀어갖고 와야 되고 개념을 어디까지 했냐면 160까지에 대한 개념을 한 거예요. 다시 풀어볼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건데 그래서 이러면 이제 특히나 실전 연습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가 많거든. 그러니까 죽어라고 해야 된다. 알았겠나? 너 이제 부등식 빨리 나와. 수요일날도 오셔서 공부해갖고 올게요. 알겠습니까? 영상은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나경이는